안녕하세요. 카맥스의 최신 동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특히 CEO 빌 내시의 준비된 발언 내용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실제 발표 독치록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CEO가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어떤 미래 계획을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또 카맥스나 자동차 소매 시장에 관심 있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빌 내시 CEO가 발표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아, 처음부터요? 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고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고 결국에는 여러 해에 걸쳐서 의미 있는 이익 성장을 이루겠다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발언을 들어보면 크게 4가지 우선순위가 보이더라고요. 4가지 우선순위요? 하나씩 좀 볼까요? 첫 번째는 역시 가격이랑 상품 구색이군요. 그렇죠.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면서 또 요즘 같은 거시경제 변수 영향은 최소화하고 그러면서도 카맥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고품질 차량 재고는 계속 확보해야 한다. 뭐랄까 중고차 사업의 기본인데 지금 상황에선 이게 더 중요해진 거겠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막 움직일 때는 이 균형 잡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소비자 인식도 제고예요. 인식도 재고. 아, 광고 같은 건가요? 그리고 잠재 고객이 웹사이트 들어와서부터 최종적으로 차를 사거나 파는 그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전환율을 개선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내놨습니다. 오, 전환율 개선. 그리고 세 번째가 숫자가 딱 나와서 저게 눈에 띄던데요. SG&A, 판매 관리비 절감. 네, 맞아요. 이게 아주 구체적이죠. 앞으로 18개월 동안 최소 1억 5천만 달러를 줄이겠다. 와, 이거 정말 야심찬 계획인데요. 특정 부서가 아니라 회사 전체적으로 특히 기술을 써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 점을 강조했더라고요. 그렇죠. 1억 5천만 달러면 정말 큰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과연 이 비용 절감이 CEO 말처럼 성장을 해치거나 고객 경험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가능할까 하는 점이죠.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우선순위는 추가적인 이익 창출. 자체 금융 서비스 그 카맥스 오토파이낸스 줄여서 KAF라고 하죠. 이걸 이용하는 비율하고 수익성을 신중하게 높이는 것. 그리고 또 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적은 좀 힘들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딱 4가지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단기적인 숫자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보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지점이 방금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들 간의 균형 잡기인 것 같아요. 뭐랄까 가격 경쟁력은 지켜야 하죠. 비용은 확 줄여야 하죠. 근데 또 브랜드 인지도 높이려면 투자는 늘려야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부딪힐 수도 있는 목표들을 동시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정말 어려운 과제 같은데요. 네. 결국 이 모든 게 칼맥스가 계속 강조하는 그 옴니 채널 경험, 고객이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매장을 막힘없이 넘나들면서 차를 사고 팔 수 있는 그 경험을 더 강화하고 차별화하려는 큰 전략하고 다 연결되는 겁니다. 효율은 높이면서 고객 경험의 질은 유지하겠다. 상당히 쉽지 않은 도전이죠. 그렇다면 그 2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 CEO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진단했나요? 여기서 설명이 좀 재밌던데요. 네, 맞아요. CEO가 딱 집어서 얘기한 게 1분기에 있었던 그 관세 관련 추측하고 그 여파였어요. 관세 추측이요? 그게 중고차 판매랑 무슨 상관이죠? CEO 설명은 이렇습니다. 연초에 수입차나 부품에 관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막 돌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1분기, 특히 3월, 4월에 중고차 판매가 갑자기 늘었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좀 서둘렀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칼맥스가 이 늘어난 수요를 보고 2분기를 대비해서 재고를 확 늘렸는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하게 중고차 시장 가격이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네요. 얼마나 떨어졌다고 하던가요? 구체적으로 5월 말에서 6월 말 딱 한 달 사이에 중고차 가치가 평균적으로 한 1,000달러 정도 하락했다고 밝혔어요. 1,000달러요? 와, 그 정도면 그냥 재고 평가 손실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놓은 차들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져서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쳤겠는데요? 어려움하고 가격 변동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죠. 1,000달러 하락이면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고 시장 상황이 얼마나 확확 바뀔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CEO가 수요 선반영 가설, 그러니까 1분기 관세 이슈 때문에 2분기에 살 사람들이 미리 샀을 수 있다는 추측을 언급했는데 뭐 정확히 얼마나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 요인이 소비자 행동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예상 못한 상황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응했다고 하던가요? 일단 판매를 좀 늘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소매 마진을 낮췄다고 했고요. 동시에 재고 부담을 줄이려고 차량 매입 속도를 일부러 좀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의도적으로요? 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어서 2분기 말에는 가격 경쟁력이나 재고 상태가 다시 좀 안정됐고, 그래서 3분기는 좀 더 나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게 마진 조정하고 재고 관리해서 더 나빠지는 걸 막고 다음 분기를 준비했다. 이런 점을 좀 부각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익이 좀 줄더라도 시장 상황에 빨리 대응했다는 점을 강조한 거죠. 자, 그럼 이제 CEO가 직접 언급한 2분기 구체적인 숫자들을 좀 살펴볼까요? 앞서 이야기한 상황들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총 매출 66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 줄었네요. 네, 이 매출 감소는 주로 판매량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소매 판매량을 보면 총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5.4% 줄었고, 특히 기존 매장 기준 판매량은 6.3%나 감소했어요. 6.3%면 꽤 큰데요. 네, 이건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줄어든 탓도 있겠지만 아까 말한 그 가격 경쟁력 약화 영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칼막스 주력 상품군인 연식 짧은 차, 0에서 5년식 판매는 부진했는데 오히려 연식이 좀 더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들 판매는 늘어서 이걸 일부 상쇄했다는 거예요. CEO가 이 점을 언급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의외네요. 평균 판매 가격 ASP는 어땠나요? ASP는 약 26,000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250달러 정도 소폭 하락했는데 큰 변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대당 소매 총이익, 즉 GPU인데요. GPU요. 그게 중요하죠. 네, 작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뭐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바로 직전 분기, 그러니까 1분기하고 비교하면 200달러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마진 조정 결과가 딱 드러난 거죠. 아, 그렇군요. 1분기 대비 200달러 감소면 적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전분기 대비 GPU 감소는 시장 상황 때문에 가격을 좀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게 단기 수익성에는 당연히 부담인데 그래도 CEO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품 구색, 셀렉션하고 마진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떤 차를 사와서 팔 건지, 또 차마다 가격은 어떻게 매길지 이런 걸 더 세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소매 쪽은 좀 어려웠던 반면에 도매 부문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다고 하던데요. 네, 도매 쪽은 상당히 견조했습니다. 도매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2.2% 줄긴 했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오히려 한 125달러 올라서 7,900달러 수준이었고요. 도매 GPU는 뭐 역사적으로 좋았던 수준을 유지하면서 작년하고 비슷했다고 합니다. 오, 도매는 안정적이군요. 네, 안정적인 도매 GPU는 카맥스가 여전히 이쪽 사업은 잘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죠. 소매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또 아까 소매에서 좀 안 팔렸다는 연식 짧은 차들이 이 도매 채널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잘 처리됐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식 오래된 차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거 어쩌면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서 상품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조정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이게 장기적인 변화의 시작일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요. 차량 매입 실적도 한번 보죠. 2분기에 약 29만 3천 대를 사들여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는데 이 중에 한 26만 2천 대는 소비자한테 직접 매입했다고요. 특히 이 소비자 매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즉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카맥스의 그 옴니채널 역량이 매입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CEO가 이 매입량 감소는 일부러 조절한 결과였다고 분명히 밝혔어요. 아, 이것도 의도적인 거였군요. 네. 2분기 초에 재고가 좀 많다고 판단해서 매입 가격 제한을 좀 보수적으로 하면서 물량을 줄였다는 설명입니다. 이건 그냥 시장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능동적으로 재고를 관리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CEO가 이제 더는 일부러 매입을 늦추지 않고 있고 3분기에는 작년보다 매입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는 점이에요. 아, 3분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네, 3분기 판매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다는 걸 내비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종합해보면 CEO 발언 속 2분기 실적은 매출이나 소매 판매량, 특히 직전 분기 대비 수익성, GPU에서는 분명 타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도매 부문은 안정적이었고 또 의도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서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옴니 채널을 통한 차량 매입의 효율성 같은 긍정적인 면도 같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결국 CEO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2분기는 예상 못한 외부 요인 때문에 좀 어려웠지만 우리 핵심 역량은 여전하고 기민하게 대응했으며 장기 성장 전략은 그대로 간다. 뭐 이런 거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숫자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회사의 전략적인 판단이나 대응 노력을 강조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기 성장 전략,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CEO가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얘기했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8월 말에 새로 시작했다는 Want to Drive 브랜드 캠페인이었어요. 아, 네. 이 캠페인이 단순히 그냥 인지도를 높이는 걸 넘어서 카맥스의 핵심 가치,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인 옴니채널 경험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요. CEO가 근거로 든 게 지금 순추천 고객 지수 NPS가 역대 최고 수준이고 특히 온라인이나 옴니채널 방식으로 차를 산 고객들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NPS가 높다는 건 좋은 신호네요. 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카맥스 온라인 평가나 예약 시스템 써보신 분들 계실 텐데 바로 그런 경험의 편리함, 투명함,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 캠페인을 위해서 TV나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여기저기 광고 지출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브랜드 강화에 꽤 힘을 쏟겠다는 의지가 보이네요.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투자로 보는 거겠죠? 워낙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니까요. 중고차 시장이 강력한 브랜드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쉽고 투명하게 거래한다는 카맥스 이미지를 더 강화하고 아까 말한 그 옴니채널, 온라인 검색부터 오프라인 시승, 구매까지 고객 마음대로 과정을 조합할 수 있는 그 유연성, 이 장점을 잘 전달하기 위한 투자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높은 고객 만족도를 실제 판매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인 셈이죠. 브랜드 투자와 함께 또 다른 큰 축은 바로 효율성 증대. 아까 나왔던 그 SG&A 절감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향후 18개월간 최소 1억 5천만 달러 추가 절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술 활용을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1억 5천만 달러, 다시 들어도 정말 큰 규모네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 또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일 것 같아요. CEO는 기술로 효율성을 높인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써서 고객 경험이나 직원들 업무 환경에 나쁜 영향 없이 이 정도 비용을 줄일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렇죠.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네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카맥스 수익성 개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강화하고 비용 절감, 이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낼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부딪힐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Want to Drive 캠페인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기술 기반으로 대규모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카맥스 성과를 좌우할 핵심 동력이겠네요. 내 브랜드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이건데 특히 비용 절감 목표가 구체적인 숫자랑 기간으로 딱 나왔다는 점에서 실행 의지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익 개선으로 얼마나 또 어떻게 이어질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일 겁니다. 자, 오늘 카맥스의 2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CEO 빌 내시의 발언을 중심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CEO는 2분기의 어려움이 특정 재고나 가격 문제에서 비롯된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우선순위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네, 그랬죠. 가격 경쟁력 확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대규모 비용 절감, 그리고 CAF 같은 걸 통한 추가 수익 창출. 여기에 집중하면서 핵심 동력인 옴니채널 전략에 대한 자신감은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EO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하고 장기적인 성장 비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카맥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CEO가 가격 책정의 민첩성 그리고 상품 구색 활용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2분기 실적에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거나 판매 비중이 늘었던 게 아까 말한 연식이 오래되고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이었다는 점도 언급했고요. 아, 네, 그랬죠. 구형 고주행거리 차량.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거죠. 카맥스가 이 구형 고주행거리 차량 쪽으로 얼마나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까? 혹은 그래야만 할까? 좋은 질문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방향으로 더 가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 적응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카맥스가 오랫동안 만들어온 비교적 최신 연식의 고품질 중고차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를 혹시 희석시킬 위험은 없을까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딜레마군요. 네, CEO가 이 딜레마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준 건 아니지만 그의 발언들을 쭉 종합해보면 앞으로 카맥스가 이 두 가지 요소 사이에서 어떤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점,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효율성과 성장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 이게 앞으로 카맥스가 풀어야 할 숙제겠군요. 오늘 카맥스 CEO의 발언을 통해 회사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